갑자기 가슴이 돌덩이처럼 뭉치고 숨이 막힌다면 그 순간이 바로 생과 사가 갈리는 10초입니다. 저도 몇 년 전 한밤중에 그 일을 직접 겪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누군가 주먹으로 내리치는 듯한 통증이 왔고 숨을 들이쉬려 해도 공기가 목에서 멈추는 느낌이었죠. 그때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예전에 배워둔 한 가지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그 10초가 제 생명을 살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그 경험을 나누려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준비된 사람만이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심장마비는 정말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건강하다고 자신하던 사람도, 집안에서 혼자 있을 때도 전혀 예외가 아니에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분이 오늘 아침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는 35년간 심혈관 응급 상황을 연구해온 생명응급학 박사 박성호입니다. 수많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결론은 딱 하나였어요. 준비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심장은 예고 없이 멈출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날 제가 직접 겪은 위기에서 깨달은 10초 안에 생명을 지키는 행동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꼭 혼자 계신 부모님이나 이웃 어르신들, 그리고 가족 친지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알면 그만큼 생명을 구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요즘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막히는 순간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셨나요? 그 신호를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초기 증상을 무시하다가 결정적 순간을 놓치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혼자 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나 가족 중에 가슴 통증을 경험하신 분 계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상담 중에 만난 73세 이정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새벽에 일어나 물 한 잔 마시려던 순간 가슴이 돌처럼 뭉치고 왼팔이 저려왔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체했나 싶어 주저앉으셨는데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식은땀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혼자 계신 상황이었고 밤중이라 도와줄 사람도 없었죠. 그 순간 예전에 제가 알려드린 행동이 떠올라 잠시라도 침착하게 숨을 고르며 시행하셨대요. 그 덕분에 의식을 잃지 않고 119에 신고할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정수님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박사님, 그때 알려주신 10초가 제 생명을 살렸어요 하시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도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면 심장마비 환자의 절반 이상이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발생한다고 해요. 가족이 함께 있을 때는 그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정말 본인만이 자신을 구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심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슴이 갑자기 조이고 숨이 막힐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멈추고 호흡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갑작스런 통증에 놀라서 급격히 숨을 몰아쉬거나 헐떡이시거든요. 그런데 공포로 인해 호흡이 빨라지면 심장은 더 빨리 망가집니다. 국립응급관리센터 보고를 보면 초기 10초 동안 안정된 호흡을 유지한 경우 의식 유지율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해요. 10초가 생사를 가른다는 게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70세 김용찬님은 쓰러지기 직전 제가 알려드린 대로 눈을 감고 깊게 2번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 10초 덕분에 침착함을 유지해서 119에 신고할 수 있었죠. 이렇게 해보세요. 숨을 코로 들이마시며 4초를 세고 입으로 내쉬며 6초를 세는 겁니다. 2번만 반복하면서 앉거나 벽이나 가구에 기대세요.
이때 절대 갑자기 일어나거나 움직이시면 안 돼요. 혈류가 떨어져서 바로 실신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갑자기 숨이 막힐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미리 연습해 두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가슴 중앙을 자극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침을 세게 하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사실 혼자 있을 때는 손바닥으로 가슴 중앙을 살짝 누르며 호흡을 맞추는 게 더 좋습니다. 이 자극이 심장 리듬을 유지시켜주는 보조 역할을 하거든요. 서울응급연구소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면 가슴 중앙 압박 자극은 심장 리듬 회복을 돕는 산소순환 유지에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74세 최명자님은 가슴을 한 손으로 눌러 심박을 느끼며 서서히 호흡을 조절했어요. 이 틈에 신고를 마치고 구조를 기다릴 수 있었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손을 가슴 한가운데 모아서 손바닥으로 1초 간격으로 5회 정도 누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두드리기가 아니라 눌러서 호흡 맞추기라는 점입니다. 강하게 치시면 안 돼요. 갈비뼈 손상 위험이 있거든요. 이 동작 미리 연습해 두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도움 요청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심장마비의 생존율은 119 연결 속도로 결정됩니다. 정말 단 1분의 차이가 생명을 좌우해요. 실제로 혼자 있을 때 신고까지 1분 내로 이뤄진 경우 생존율이 7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6세 박영호님은 가슴 통증을 느끼자마자 스마트폰 음성 명령으로 119를 호출했습니다. 그 신호 덕분에 6분 만에 구급대가 도착할 수 있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에 긴급 신호 기능이 다 있거든요. 꼭 설정해 두세요. 휴대폰에 긴급 구조 호출 기능을 미리 설정해 두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119 연결 후에는 반드시 3가지를 말씀하셔야 해요. 주소, 증상, 그리고 문을 열어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응급 중에는 문자보다 음성통화가 훨씬 빠르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휴대폰에는 긴급 구조 기능이 설정되어 있나요? 오늘 당장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통증이 와도 참으시거든요. 창피하다거나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심장마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뇌와 장기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힙니다. 67세 정미숙님은 가슴이 아파도 1시간을 참으셨대요. 가족한테 패 끼치기 싫어서였죠. 결국 의식을 잃으셨고 다행히 남편분이 발견해서 구조되긴 했지만 회복에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계세요. 초기 10분만 빨리 대응했어도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심장마비 증상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시고 어떤 분은 소화불량 같은 느낌만 받으실 수도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메스꺼움이나 등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심장재단 조사에 따르면 여성 환자의 40% 이상이 전형적인 가슴 통증 대신 다른 증상을 먼저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른 이상한 느낌이 들면 즉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통증을 덜 느끼는 경우도 있으니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71세 조영희님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약간 속이 메스껍고 어깨가 뻐근한 느낌만 있었대요. 처음엔 전날 무리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점점 숨쉬기가 힘들어지면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죠. 다행히 딸에게 전화해서 바로 응급실로 갈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심장마비 초기 단계였던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정기적으로 연락하시고 이런 증상들을 알려드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안부 전화를 하시고 혹시 이상한 증상이 있으면 바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웃끼리 서로 돌봐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준비만으로도 심장마비의 초기 10초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호흡 다스리기, 가슴 자극하기, 신속한 신호 보내기,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애초에 심장마비가 오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하는 겁니다. 이제 생활 속에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혈류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집 근처를 천천히 걷거나 공원을 한 바퀴 도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국스포츠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를 6개월 지속한 그룹은 심혈관 건강 지표가 평균 25% 개선됐다고 해요.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새벽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기온 변화가 심장에 부담을 주거든요. 특히 겨울철 새벽에는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65세 안철수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조깅을 하시다가 갑작스런 가슴 통증을 느끼셨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 이후로는 오전 10시 이후에 운동하신다고 합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해진 후에 나가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운동 전에는 가볍게 스트레칭도 하시고요. 몸이 충분히 풀린 상태에서 움직이셔야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날씨가 너무 춥거나 더운 날에는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짠 음식을 줄이는 거예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조절하면 혈압이 안정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10g 이상 소금을 섭취한다고 해요. 거의 2배나 많은 거죠. 국물 요리를 좋아하시고 김치도 매일 드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염분 섭취가 많아집니다. 대한영양학회 조사를 보면 염분 섭취를 절반으로 줄인 그룹은 3개월 만에 수축기 혈압이 평균 8 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요. 72세 송미란님은 국물을 반만 드시고 김치도 물에 헹궈 드시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맛이 심심해서 힘들었는데 한 달 지나니까 적응이 되고 오히려 음식 본연의 맛을 느끼게 되셨다고 합니다. 소금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늘, 생강, 후추 같은 걸로 맛을 내시면 염분 섭취를 줄이면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레몬즙을 짜서 넣는 것도 상큼한 맛을 더해줘서 좋아요. 가공식품이나 즉석식품은 특히 염분이 많으니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심장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분노나 갑작스런 놀람은 심박을 급격히 높여서 위험해요. 실제로 강한 스트레스나 분노를 느낀 직후 2시간 이내에 심장마비 발생률이 9배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감정의 폭발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69세 황인호님은 이웃과 다툰 후 집에 돌아와서 가슴 통증을 느끼셨대요. 화가 난 상태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혈압이 급상승했던 거예요. 다행히 바로 대응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 이후로는 화가 나면 깊은 숨을 쉬며 감정 온도를 낮추려고 노력하신다고 합니다. 화가 날 때는 숫자를 10까지 천천히 세거나 잠시 자리를 피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심호흡을 하면서 이건 내 건강을 해치는 일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게 아니라 표현 방식을 조절하시라는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로 풀거나 일기를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기 검진도 절대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은 심전도 검사, 혈압 측정, 혈당 검사를 받으세요. 평소 수치 변화를 기록해 두시면 조기 경고 신호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몸에 이상이 없으면 검진을 안 받으시는데 그게 오히려 위험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정기 검진을 받는 그룹이 안 받는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조기 발견율이 3배 이상 높았다고 해요.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관리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거든요. 75세 윤석진님은 매년 검진을 받으시다가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는 걸 발견하셨어요. 바로 식습관을 조절하고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은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검진 결과는 따로 노트에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날짜별로 적어 두시면 변화 추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 보이면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실 수 있고요. 가족분들과도 공유하시면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대비 훈련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가족이 대신 신고하거나 가슴 압박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역할을 정해두세요. 실제 상황에서는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리 연습해두면 훨씬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70세 김영숙님 댁에서는 월 1회 가족 모임 때마다 응급 상황 대응 연습을 한다고 해요. 누가 119에 신고하고 누가 응급 처치를 하고 누가 문을 열어두는지 역할을 정해놨대요. 처음엔 오버하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왔지만 지금은 가족 모두가 중요성을 느끼고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집에 응급 상황 대응 메모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시는 것도 좋아요. 119 전화번호, 주소, 주요 증상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이요.
실제로 위급한 순간에는 주소조차 생각이 안 날 수 있거든요. 미리 적어둔 걸 보고 말하면 훨씬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생활화하면 10초 생존 행동을 쓸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심장마비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관리하고 준비하시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심장마비는 갑자기 오지만 생존은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상식으로 당황하면 소중한 목숨을 잃지만 올바른 행동을 미리 익혀두면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어요. 첫째, 멈추고 호흡을 다스리기입니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내쉬며 2번 반복하세요. 이 10초가 의식을 유지하는 결정적 시간이 됩니다. 둘째, 가슴 중앙을 누르며 심박 유지하기입니다. 양손을 가슴 한가운데 모아 1초 간격으로 5회 정도 눌러주세요. 셋째, 즉시 119로 도움 요청하기입니다. 주소와 증상, 문을 열어뒀다는 3가지를 반드시 말씀하세요. 이 3가지가 혼자 있을 때의 10초 생존 공식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평소의 관리와 대비예요. 매일 20분 산책하고 짠 음식 줄이고 감정 조절하고 정기 검진 받고 가족과 훈련하는 5가지 습관만 지켜도 심장마비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작스런 통증에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뇌와 장기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위급한 순간에도 침착하게 대응해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누리면서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바로 휴대폰에 긴급 구조 기능을 설정하는 겁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5분이 나중에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오늘 저녁 식사 시간에 응급 상황 대응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세요. 누가 무엇을 할지 역할을 정해두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심장마비 전조 증상을 미리 알아차리는 신호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바로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심장 걱정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고요. 함께 나누면 더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심장질환 걱정되는 분 있으신가요? 또는 오늘 말씀드린 증상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